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좀 일찍 뜨겠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종복이가 영상을 3시 넘어서 뜰 때가 있고 이렇게 장중에 뜰 때가 있는데, 장중에 뜨는 영상이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1000번을 얘기를 해도 안 먹히지, 그치? 자, 오늘 3월 4주차 시장 대응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내가 기술적 분석 위주보다는 썰식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선 내가 여러분들한테 3월 4주차 시장 전략 해가지고서 얘기하는 제목이 이런 제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제목을 쓰든 간에 이야기하는 사람의 어떤 요점은 한 가지인데, 그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체감이 달라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냐면은 내가 유독 똑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독 실력이 없거나, 아시겠어요? 그거를 좀 좁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 드릴게요. 먼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3월 4주차 시장 대응 전략을 얘기할 때 내가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월별 필살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월별 필살기가 뭐냐면은 유튜브 사람들은 되게 생소할 건데, 이토마토 사람들은 아마 8년 동안 내가 세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요점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게 월별 필살기라고 해가지고, 원래 여기 보면은 중심이론 6대 필살기 해가지고서 일별 필살기보다 먼저 나오는 게 월별 필살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론 6대 필살기의 출발인데, 월별 필살기가 뭔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줄게요. 저 당시에는 13년간이지만은 지금은 16년간입니다. 16년간 해외 시장과 코스피 추세를 수급과 환율 동향을 참고해서 비교한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종복이가 해외 시장과 커플링, 디커플링 된다라는 얘기 종종 자주 얘기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 얘기를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거나, 그 얘기를 하면 6가지를 가지고 시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잖아,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이야말로 진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꺼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저런 식으로 15년간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야간 회원 해외 선물 예능 방송 듣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그랬지. 그죠? 그것도 원래 얘기하면 되게 길어질 수 있는데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딱 요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해외 선물을 이종복은 무조건 나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수익을 내주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내 방송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월별 필살기는 시장을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대응이 용이하다라고 돼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오늘도 7시까지 잠을 안 잤습니다. 시장 분석하고 종목 분석하느냐고. 요새 이종복의 얼굴색이 옛날하고 달라진 게 부쩍 잠을 안 자서 그래요. 최근 한 달 동안에 하여튼간 어쨌든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내가 주말에 한번 일을 하거나 막 이런 거 하면은 토요일날 이렇게 새벽 4시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그죠? 방송 내용 정리 올려주고 이러는 경우는 드물지, 일반적으로 토요일 날은 잠을 많이 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죠? 이마만큼 이종복은 최근에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점이 뭐냐? 과거 16년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봤을 때 4월 달은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한 경우는 월별 기준이에요, 여러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2번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4월 달 장은 강세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약세를 줬어도
중간이나 후반으로 가면서는 장이 강세를 줬다고. 네, 요까지만. 더 이상 궁금하면 회원가입해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종복의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종목들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할인 이벤트를 적극 참여하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 얘기를 하면서 갈게요 여러분. 회사가 우선 회사 공지사항을 먼저 보여주고 이종복이 얘기를 허겄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21년 첫 대박 생방송 할인 이벤트 해가지고서 봄맞이 해가지고서 회사가 또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이종복이가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4월달 장이 역사적으로 나쁜 장이 없었다라는 것과, 그쵸? 그 다음에 그 뒤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차피 하는 김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달 말까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인 이벤트를 연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회사 차원에서는 일주일인데 나는 그냥 아예 통 크게 어차피 하는 김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올 가을까지는 이종복이한테 할인 이벤트를 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요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차피 할인 이벤트 일주일 연장하는 거를 줬으니까 온라인 강좌 비기도 100명을 더 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큰 거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야간 회원 얘기 파생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해줄게. 오늘부터 야간 선물이 재개된답니다. 아직 나는 재개가 안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야간 선물이 재개가 되면 나의 파생 적중률은 3배 이상 높아져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중심이론 6대 필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 여기서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비트코인이 좀 껄쩍지근하게 움직이거나 비트코인이 무너져서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오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최상의 조건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가봐야 하는데,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무너진다, 비트코인이 아작이 난다, 그럼 경제가 휘청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종복이가 비트코인 무너지라고 기도를 못 드리겠어요. 다만 내가 종종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파가, 이건 사실 기술적 분석하기가 좀 난해한 거예요 여러분. 1, 2, 3, 4, 5, 6, 7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한번 쏟아지면서 어디를 깨고 급락이 나오느냐, 이게 오른쪽 머리를 만드는 경우, 이게 머리를 만드는 건지 파가 연장이 되는 건지, 이런 게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보이죠. 나도 사실 지금은 잘 안 보여.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무너지면은 이게 왼쪽 어깨, 이게 머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고점을 못 넘어가거나, 여긴 응용형이니까 살짝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너지면은 응용형으로, 그죠? 응용형으로 3, 4형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밀릴 때 안 깨지더라도 다시 넘어갈 때 고점을 못 넘어가면 큰 원형 천정형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지지를 하고 N자형으로 뻗어가야 돼. 이렇게 뻗어가야 1, 2, 3, 4, 5, 6, 7, 8, 9 해갖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끝까지 올라가는 차트가 되는데, 여기서 탄력이 주춤해지면서 만약에 비리비리해지면은 요까지만. 자세한 것은 온라인 강좌를 듣고 회원 가입을 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비트코인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주식으로 왔으면 좋게, 이건 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매도세가 강한 게 아니고 매수세가 강한 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근데 매수세가 지금 분산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분산이 돼 버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주식시장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종목이 폭등을 하는 게 아니고 지수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종목이 잘 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작년 4분기에서 올 1월 첫 번째 주간까지의 주식시장이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앞으로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주식을 하라는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수익이 나느냐면은 차분히 차근차근히 쌓여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수익률이 폭발하는 이런 식으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주식시장인 거지. 요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서 올 1월 초순과 같은 그런 시장을 바라지 말란 얘기야. 그걸 바라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아마 주식 못할 겁니다. 왜? 그런 시장은 역사적으로 처음 나온 시장이었거든요, 여러분. 요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종목은 증권 전문가고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분산된 것이 매수세가 압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트코인 그만하고 주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서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의 차트가 여기서 또다시 날라가 봤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게 6,700만 원이죠? 여기서 가봤자 7,500만 원 수준 정도인데 그래봤자 10%도 안 되는데 10% 수준인데 불안하게 10%를 먹지 말고 안전하게 30%를 먹으라는 증권 전문가 이종복이의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자, 월별 필살기 하나 얘기했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체감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치만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테코잉도 실금실금 올라가잖아, 여러분. 그죠? 자,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옆으로 기고 있죠. 자, 이거 눈에 보이게 이렇게 놓고 가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실금실금 상방이죠. LG화학만 빠진 건데 LG화학이 최근 4거래일 사이에 빠진 거야. 자, 우선주는 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제약주예요, 여러분. 셀트리온.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전기차하고 제약주가 요새 많이 빠진 거예요. 자, 네이버 보세요. 빠진 거 없죠? 자, 현대차 보세요. 빠진 거 없죠? 삼성 SDI가 2월 초순을 기점으로는 밀려 내려가고 있죠, 여러분. 이거 전기차죠. 자, 카카오 빠진 거 없죠? 자, 기아차 빠졌다가 요새 실금실금 올라가죠. 그죠? 연초에 개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들입니다, 이게.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주식을 내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건설주 요새 올라가고 있죠. 자, 증권주 많이 밀렸죠. 증권주가 왜 많이 밀립니까? 요거는 내가 설명을 한번 해주고 갈게. 거래대금이 급감해 있잖아, 봐봐. 여러분, 증권주가 작년도에 4분기에 급등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엄청난 실적 개선세였죠. 신규 계좌가 엄청나게 터지고, 그죠? 근데 증권주의 대장 키움증권 보시면은 되게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은행주 보세요. KB금융 요새 기똥차게 가죠. 하나은행 기똥차게 가죠. 아까 그쪽 했으니까. 자, 현대중공업 요새 기똥차게 올라왔어요. 자, 포스코 요새 기똥차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SK이노베이션만 아작납니다. SK만 아작납니다. SK그룹주 내가 얘기했지. 이거 SK바이오팜도 지금 사면 안 된다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근데 지금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 자, S51 기똥차게 올라갔죠. 롯데케미칼 기똥차게 움직이죠. 금호석유는 어쨌든 뉴스가 있으니까 뭐 넘어갑시다.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완전 다르죠. 업종의 대표주들 봐도.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테스 신고가 뚫고 있죠. IT입니다, 이거. 하나머티리얼 신고가 뚫고 있어요.
원익 QNC 신고가로 가고 있어요. AP 시스템 기똥차게 움직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신고가 뚫고 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거의 신고가권으로 다 올라왔어요. 뭐만 많이 빠졌냐? 동부하이텍. 동부하이텍이 뭐예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주식이죠. 그 다음 35,000원에서 7만원까지 단기간에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주식만 요새 많이 빠진 거야. 근데 이런 주식도 3월 초 중순을 기점으로는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안타까운 거냐? 거래량.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 자, 하나마이크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지. 어버브 반도체가 무지하게 많이 빠졌죠. 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폭등한 주식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다시 테스. 쟤들이 폭등을 할 때 테스는 기었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머트리얼 추세가 완벽하잖아. 봐봐. 아까 걔네들은 여기에서 2배에서 3배가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비단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유니셈이라고 알죠?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이게 이제 아까 걔들하고 과가 같은 과야. 근데 어쨌든 간에 거래가 늘거나 그쵸 여러분?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얘는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연말 연초에 급등했던 주식 중에 다시 올라가는 주식은 유니셈인데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자, PSK 다시 올라가고 있죠. 뭐 요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 그죠? 지금 시장에서 약한 게 뭐예요? 약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약한 것은 연말 연초에 진짜 무차별적으로 진짜 거의 내가 무식하게 매수한다라는 표현 썼을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10종목하고 전기차하고 그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연말 연초에 무차별적으로 폭등했던 그들 주식들이 약한 거지. 그들이 급등을 할 때 못 갔던 주식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 기똥차게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장에 대한 어떤 이 파악의 어떤 이것이 남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종목은 그런 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이미 종목들이 이제 날라가 있으면 그때 아마 적극성을 보일걸? 그때는 늦는다니까? 이 말도 뼈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종목이가 삼성전자하고 내가 지난번에 텔레칩스하고 칩셋미디어 비교하면서 한 얘기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얘네들은 이제 지금은 거래가 없으니까 예전만큼 활발하게 좋게는 얘기 안 하지만 자 최근에 제약주도 보시면은요 나는 이것을 강력한 의도로 추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 엔지캠 생명 다 올라왔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연말 연초 작년 연말에서 제약주를 멈췄다가 올 1월달 중순 이후에 얘기했던 제약주들 중에 제약주들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되게 적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엔지캠인데 나는 예전처럼 적극성을 가지고 여기서 이 주식을 매수 추천을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이 추천주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질렀을 수도 있죠. 그건 그쪽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여기서 절대 강하게 삼으면 안 되는 위치였습니다. 근데 아작이 났지만 지금 보시면 다른 제약주들은 아직도 아작권에 있지만 얘는 오히려 대박 수익을 줬거든요. 다른 제약주가 빠진 걸 갖고 본다면은 이건 초대박이야. 이런 개념으로 그때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게 제넥신이라는 주식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얘네들을 줄 때는 셀트리온 다음으로 제2의 코땡땡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압축했을 때 두세 개 정도의 회사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그들이 제2의 코땡땡 치료제를 개발을 했거나 이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거나 이랬으면 잘 갔을 텐데 그런 경우가 최근에 별로 없죠.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힘이 없는 거야. 다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내가 어쨌든 간에 좋게 얘기하는 주식들은 진짜 남들보다 월등히 빠르다라는 걸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종목은 최근에는 거품을 물고 주식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품을 안 무는 거지, 종목을 추천했던 주식들이 잘 가는 건 기똥차게 갔다. 여기 보시면은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할인 이벤트가 끝나면 가을까지는 할인 이벤트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관해서 코멘트를 또 한 코멘트는 줘야 되니까, 어쨌든 종목들은 기똥차입니다. 예전처럼 거품을 물지 않아서 그렇지. 자, 두 가지 교통정리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나스닥 시장이 약한 것이 문제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스닥 시장이거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스닥 시장이 여기서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면 아까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얘기하고 비슷해지는 거거든. 이게 3, 4년 비슷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어떤 기술적인 흐름 때문에 거품을 안 물었다. 아까 내가 그 얘기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위로 올라타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의 장점이자 단점. 기준을 잡고 하면은 원래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 한 나는 하방을 볼 거야. 반대로 이걸 넘어가면 나는 상방을 볼 거야. 이런 게 기술적 분석의 기준을 잡는 가장 좋은 점. 그러니까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시장의 방향이 달리 보이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돼. 근데 독일, 내가 이거 얘기해줬죠. 독일 신고가, 다우 신고가 다르잖아. 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스닥이 나스닥만의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애플과 테슬라 때문에 나스닥이 문제가 생긴 거라고 했습니까? 잘 참고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 중국. 자, 근데 아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봤죠? 중국이 연말 연초에 오버한 거지. 그쵸? 오버한 겁니다. 자, 항생입니다. 항생이 연말 연초에 오버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놓고 얘기하면, 자, 항생이 1월 달에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 지점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항생이 여기서부터 1월 달에 올라간 거야.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월 달부터 올라간 걸 갖고 놓으면 항생이나 우리나라나 도찐 개찐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가 1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는 1월 달에 요거 더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다 내려왔죠. 항생이 요새 왜 약하고 차이니스가 요새 왜 약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다른 점이야.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세계 증시가 따라가거나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단독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연말 연초에는 아시아 시장이 유독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때 나스닥은 세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애플 리스크, 테슬라 리스크가 생긴 거야. 그러면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금리 인상 얘기도 뭐가 위험한 거냐면은, 사실 금리가,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문제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코땡땡으로 인해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가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서 냈는데 사람들이 그것 플러스 빚을 내갖고 주식을 하고 빚을 내가지고 비트코인을 하고 빚을 내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빚을 내갖고 뭐를 하고 빚을 내갖고 한 게 이 세상이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께서 창조하신 이 이래로 가장 많은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까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나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기술적 분석하는 어떤 시각이 다릅니다. 뭐 때문에? 다시 빙빙 돌아서 나는 증권 전문가 20년 중 16년간에 우리나라를 필두로 미국, 독일, 중국, 홍콩을 16년 동안 비교를 하면서 온 사람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로 말을 해주면 최근처럼 서로 따로 놀았던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살펴봤더니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 아시아 시장이 유독 미국과 독일 시장에 비해서 연말 연초에 오버했어. 그게 해소되는 거야. 그럼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미국을 같이 다시 따라가겠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거든. 이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냥 이종복이가 거품 물면 조용히 와서 하라는 대로 하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밀리면 매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쪽으로 하느냐? IT. 그 다음에 제약. 이제 제약주 할 때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개별 테마 종목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래 방식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러분. 요새 내가 추천했던 주식들 아니면 과거로부터 좋게 얘기했던 주식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른 주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마 유튜브에서 나한테 회원가입했다가 지금은 회원이 아닌 사람들 자기들이 더 잘할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유독 한 종목이 안 올라가는 종목은 나도 여러분들한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울제약. 근데 나는 그것도 올라갈 거라고 봐요. 요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단타가 잘 되는 사람들은 그죠? 요새 개별 테마주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테마성 주식으로 좋게 얘기하는 것은 블록체인 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되는 거고요. IT 쪽. 뭐만 피해냐? 전기차만 피하라고. 여러분, 전기차 섹터만. 근데 사실 전기차 섹터도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긴 됐는데 그쪽까지 관심 가지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 될 겁니다. 이왕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빨리빨리 회전이 될 만한 주식들, 그쵸? 그런 쪽의 종목들을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지수 얘기도 안 한 겁니다, 일부러.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드렸던 얘기들을 잘 참고해 보세요. 가장 귀에 딱 들어와야 될 게 뭐냐면 종목이 좋은 주식이 널렸어요. 좋은 주식이 널렸는데 이미 벌써 일부, 그러니까 10개 섹터가 있다면 5개의 섹터는 이미 저점에서 1, 20%, 심한 건 30% 이상 다 올라가 버렸어. 주식시장이 지수를 바라봐서 지수가 못 가면서 변동성이 세게 나오는 게 문제지 그들은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오바를 했거든. 아시겠어요? 그 다음 정상적으로 자기가 갈 길을 간 주식들을 지금 사면 좋은데 그들이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아. 그래서 과거처럼 폭등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 그것이 되려면
비트코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시장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비트코인이 무너져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워낙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어봤자 더 불안할 겁니다. 왜? 지금 비트코인의 위치는 기술적으로 되게 난해한 위치예요. 여기서 추가 상승해봤자 그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추가 상승이 약하고 밀릴 때 밀리는 폭이 크고 다시 올라갈 때 고점을 못 넘어가고 다시 밀려버리면 헤드앤솔더이거나 다중천정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비트코인에서 되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고 먼저 그냥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란 얘기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가 복합적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공포지수, 그죠? 공포지수나 다른 쪽을 봤을 때는 지수가 잘 가야 될 것 같은데 채권,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가격 급락하는 것과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의 위치가 불안불안한 걸 갖고는 지수가 한 번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빠지지는 않고, 나는 지수가 빠지기를 학소고대하는 이유는 좋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거든.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주식시장이 무너질 거면 아까와 같은 주식들이 그렇게 못 갑니다. 근데 아까와 같은 주식들이 널렸죠. 그 얘기는 지수가 안 무너질 거란 얘기야. 요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여러분. 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잘 해보세요. 종목을 내가 보는 눈으로 보면 대박, 여러분들이 보는 눈으로 보면 어려울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요것으로 3월 4주차 시장 대응 전략 여러분들한테 마치겠습니다.